수용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률이라는 건 뭐냐면, 수용률은 우리 집안으로 생각해. 집에 보면 TV, 냉장고 등등 있죠. 이 모든 설비, 총 설비 용량, 뭐 TV는 몇 와트짜리고 뭐는 몇 와트짜리고 다리미는 몇 와트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합친 거. 그것뿐에 최대로 많이 썼을 때, 최대로 썼을 때, 그냥 원래 있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해보죠. 이렇게 최대 수용 전력, 뭐 공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니까 여기다가 100분위로 나타내서 퍼센트로 써진 게 바로 수용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수용가가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수용가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 24시간 0시부터, 자, 이쪽에는 킬로와트라고 보겠습니다. 전력 사용량을 봤더니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쓰고 또 이만큼 이렇게 썼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도록 좀 그려봤는데요. 최대 수용 전력이란 말은 여기 이 높이가 제일 크죠. 그죠? 여기에 다시 말해서 요 면적, 이게 전력의 사용량이라 그러면 이 면적이 제일 넓죠. 이게 제일 많죠. 그죠? 바로 이때가 하루 중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최대 전력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최대 수용 전력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게 바로 최대 수용 전력이다. 요 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100kW를 썼다 그러겠습니다.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 한 100kW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100kW가 최대 수용 전력이란 얘기죠. 우리 집안에 있는 뭐 전력 쓰는 거 안 쓰는 거, 그죠? 항상 꼽혀 있지 않더라도 죄다 계산해 봤더니 이게 한 1000이 되더라. 1000kW가 되더라. 그런데 요 제일 많을 때를 계산해 봤더니, 제일 많을 때 얼마나 쓰나 봤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200이다. 200kW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분의 20이니까 20%가 되는 거죠. 100분이라면. 그래서 20%가 되는 겁니다. 수용률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부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하율은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부하율. 위에가 평균 전력이 오고요. 평균 전력. 아래가 최대 전력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최대 전력이 온다. 이거를 용어를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쓰는 거 할 수 없는데, 최대 전력은 사실 이겁니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최대 전력. 그러면 뭐가 최대 전력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하나를 더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그려서, 자, 이런 이제 수용가가 하나가 더 있다고 보죠. 하나의 수용가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킬로와트고, 이 수용가에서 하루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 때 24시간이라 그럴 때 이쪽이 뭐 0시부터 24시 동안 썼다고 할 때요. 이 수용가가 보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좀 더 극명하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썼다고 보겠습니다. 대략 뭐 그린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대 전력은 어느 겁니까? 요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대 전력이죠. 요 부분이 최대 전력 양입니다. 요게. 그죠? 그럼 왼쪽하고 어떻게 해요? 다를 거 없죠. 요게 최대 전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쓴 거하고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최대 전력인데 이 부하율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평균을 냅니다. 자, 이거 전체를 평균을 냈더니 이 전체 이쪽에 전체를 평균을 냈더니 그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자 뭐 이렇게 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평균을 내볼게요. 대략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이었다. 여기가 얼마야? 30 킬로와트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거는 평균을 내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메뉴에가 100kW라 그러죠. 여기가 100kW. 100kW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을 내면 어디쯤 나올까요? 뭐 한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얼마였냐면은 뭐 900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00 kW. 여기 이제 1000kW고 맨 위에는 1000kW. 그러면 요거 가깝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얘기하면은 이 부하율이라는 거는 이 최대 수용 전력과 요 사이에 갭이 얼마 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하율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선하고 이 라인하고 사이니까 요만큼 사이가 되겠죠? 그죠? 요만큼의 사이. 여기서는 지금 그린 대로 이만큼의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가 좁을수록 부하율이 높은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어디 사이요? 요 사이, 요 갭이 여기는 작죠? 여기는 크죠? 작은 게 부하율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부하율이 높다. 이제 서로 상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쪽이 부하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나타내는 겁니다. 얼만큼 이 갭이 있는가? 이 갭. 그죠? 여기선 요만큼이죠? 이 갭의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작으면 부하율이 높은 거다. 작으면 부하율이 높고 이제 크면은 갭 차가 크면은 부하율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이 수용가에서는 부하를 고르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죠?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하율은 아래 분모의 최대 전력이 오기 때문에 이게 최대 전력이죠. 가장 많이 썼을 때. 평균이 많겠어요? 가장 많이 썼을 때가 더 높겠어요. 그래프가. 가장 많이 썼을 때가 높죠.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큽니다. 이쪽이 항상 크고 여기는 작다. 그러면은 두 개가 같아야지 1인데 1보다는 작겠죠. 같거나 작겠죠. 같게 되는 경우 이거 상당히 힘들겠죠. 이론적으로 이렇지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다. 부하율 자체는 1보다 작다. 그죠? 작은데 그 수치가 크게 나오면 그죠? 여기 최대값인데 이게 조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하율이 낮은 거고 여기가 크게 나오면 부하율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전력이 많으면은 높으면은 그죠? 평균 전력이 크면 부하율이 좋은 거고 낮으면은 나쁜 거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부하율은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율은 왜 쓰는 거냐? 이 왼쪽에 보면은 왼쪽 파트에 전력 변동이 크죠. 심하죠. 이쪽에는 전력 변동이 사용 변동이에요. 변동이 작죠. 그래서 이 전력의 변동 정도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부하율을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설비 이용률이라 그러는데요. 설비 이용률이 이쪽은 낮아지고요. 이쪽은 설비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변압기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용량이 양쪽이 이 라인이 뭐 최대치가 100이 됐다 그러면 100보다 큰 변압기를 써야 되겠죠. 그죠?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100이라 그러면 최대치 높이가 100이라 그러면 이 100보다는 변압기가 커야 되겠죠. 하지만 이 100이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변압기가 요 한때를 위해서 그죠? 요 한 순간을 위해서 변압기 용량을 큰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다른 때는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설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잘 써먹고 있죠. 계속 그 설비 투자한 거를 잘 빼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비 이용률이 높다. 이쪽은 설비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근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꼭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죠. 여기서 이 수용률에서 이 최대 전력 바로 이거는 TR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요? TR 용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 최대 전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변압기 용량이라고 볼 수 있죠. TR 용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부하율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가 있는데 부하율이 높으면 전력 변동이 낮다는 얘기고 설비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하율이 낮다 그러면 전력 변동은 크다. 그리고 설비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하율은 1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하율은 어떻게 해요? 1보다 작다. 또는 같을 수도 있지만 부하율이 1인 경우에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둘을 꼭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죠. 여기서 이제 그 평균 전력인데요. 평균 전력이 만약에 이 계산식이 나올 때는 평균 전력은 전력량이 나오게 되면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 전력. 그렇잖아요. 시간당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표시된 부분 자, 요 부분으로 표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공식이 평균 전력 대신에 전력량이라고 나올 거고 최대 전력 곱하기 시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력량은 우리가 시간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이 부하율은 1 부하율이 있고요. 하루 동안 월 부하율이 있고 년 부하율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 1 부하율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2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전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당 전력량. 1시간당. 그러니까 24시간이면 24로 나눠야죠. 전력량을. 그죠?
전력량이 나오면 전력량을 전체를 24로 나눠야 되고, 만약에 월 부하율이라 그러면 전체 전력을 어떻게 돼요? 24가 30이니까 30 이렇게 월을 줬다 한 달 치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지 시간당 나올 거 아니에요. 연 부하율이다 그러면 전력량을 전체 전력량을 어떻게 돼요? 365 곱하기 24회죠. 이거 뭐 쓰려면 맞춰서 써야지. 24 곱하기 365회이죠.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당 값이란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는 전력량은 시간당 값이다. 1시간. 어쨌든 좀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거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상당히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기억을 했다 까먹고 하는데 좀 이 기회에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